합격 다 드리는 균쌤입니다. 제8강 참조. 참조의 기본을 알기 위해 엑셀에 이와 같은 자료를 입력해 두었습니다. 그런 뒤 21셀에서 수식으로 시작하겠다의 의미인 는을 쓰고 그런 다음 마우스로 A1셀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엔터를 치면 A1셀에 있는 내용의 값을 E1셀에서 참조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A1셀의 값이 변하게 되면 E1셀의 값도 마찬가지로 변하게 되겠죠. 이러한 참조된 내용 자체를 컨트롤 C나 또는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이것저것 복사하거나 채우기 핸들 하게 되면 이렇게 참조되는 대상이 바뀌게 됩니다. 이것들의 원본은 수식 입력줄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수식 자체를 보려고 하려면 컨트롤 물결을 누르면 됐었죠. 이렇게 컨트롤 물결을 눌러보면 셀 주소가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하는 형태의 참조, 우리는 이 참조를 앞으로 상대 참조라고 칭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련되어 있는 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아래의 시트 D1셀에는 A1 더하기 B2라는 식이 입력되어 있대요. 그 셀을 이 셀로 복사하게 된다면 이 셀의 값으로 어떻게 나올 건지 이것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 지금 여기에는 이 값이 이렇게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컨트롤 C, V를 했을 때 바로 이 자리에는 어떠한 값이 나오는지 그걸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그것을 엑셀에서 구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똑같은 값을 입력해 놓고 D1셀에 는 한 다음에 A1셀 더하기 B2셀을 넣었습니다. 그런 다음 엔터를 치고 문제에선 얘를 컨트롤 C 해서 여기다 컨트롤 V를 하라는 게 문제지만 저는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밑으로 끌고 옆으로 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래로 끌게 되면 이렇게 변하게 되겠죠. 그리고 옆으로 끌게 되면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결과값은 14라는 값이 나타나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셀 주소의 변화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물결을 눌러볼게요. 원래 D1셀에선 A1셀 더하기 B2셀의 값이었죠. 그러나 그것을 채우기 핸들로 밑으로 내리면 이렇게 한 칸씩 밑으로 내려가죠. 다른 방향인 오른쪽으로 당기게 되면 옆으로 한 칸씩 이동이 됩니다. 그 상황에서 밑으로 가게 되면 또다시 아래로 내려가죠. 그러니 결국 기존에 입력했던 A1 더하기 B2의 값에 오른쪽 아래로 가다 보면 B2셀 더하기 C3셀의 값이 입력되어 결국 5와 9가 더해져 14라는 값이 보여지더라 이거죠. 이것을 상대 참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다른 형태의 참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눈을 찍고 그 다음 A1셀을 클릭해줍니다. 그런 다음 F4키를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달러가 생깁니다. 이 달러를 수동으로 적어도 되는데요. 보통 F4키로 달러의 위치를 이렇게 바꾸거나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뒤 엔터를 치고 똑같은 방법으로 채우기 핸들을 이번엔 옆으로 끌고 밑으로 끌어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값에 변화가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되죠. 컨트롤 물결을 눌러보면 조금 더 정확히 알 수 있는데요. 전부 다 A1셀을 참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채우기 핸들이나 복사를 했을 때 셀 주소가 고정되는 형태의 참조를 우리는 절대 참조 이렇게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확인하고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아래의 시트와 같이 누적 인원을 구하기 위해 C4셀에 수식을 입력한 후에 C4부터 C7까지의 영역은 채우기 핸들을 이용하여 계산하려고 한다. 그랬을 때 C4셀에 들어갈 수식을 찾아보라는 게 이번 문제죠. C4셀의 값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면 C4는 B4의 값만 이렇게 계산해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래 칸에 해당하는 부분은 B4부터 5까지가 계산되어 이렇게 들어와야 되겠죠. 또 그 아래 칸에 해당하는 정보는 이만큼이 계산되어 들어와야 할 것 같고요. 마지막에 해당하는 정보는 더 넓게 잡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합계가 이렇게 들어와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러기 위해선 우선 여러분들께서 sum이라는 함수를 쓸 줄 알아야 되겠는데요. 이 sum이라는 함수는 합계를 계산해주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sum 한 다음에 범위를 집어넣으면 그 범위 안에 있는 값을 더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관련되어 있는 지식은 함수에서 제가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러한 사전 지식만 알고 여기 바로 엑셀의 화면에서 나머지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값에서는 1분기의 값만 계산하면 됐었어요. 그러니까 B4셀만 이렇게 계산하면 됐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셀에서는 B4부터 어디까지 계산해야 합니까? B5셀까지 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아래 칸은 B4셀부터 B6셀까지 구해야 할 것 같고요. 마지막에 칸은 B4셀부터 B7셀까지 이렇게 구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즉 얘네가 다 더해져야 되는데 첫 번째 칸에 대한 범위만 또 다시 생각해보면 얘만 어디에서 어디까지라는 표현이 안 됐잖아요. 그쵸? 근데 이 B4셀만 단독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이 뒤에다가 이렇게 적어두는 거예요. 이러면 B4부터 B4까지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앞에 나와 있는 이 B4는 움직이지 않고 항상 B4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즉 변하지 않고 있는 절대 참조가 되어야 한다 이거죠. 그럼 뒤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뭡니까? 지금 변하고 있는 상태이죠. 바로 상대 참조로 이 부분을 처리하면 되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면 가장 위에 셀에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이 앞에다가 는 하고 썸 한 다음에 가로를 열고 앞에 나와 있는 B4에 절대 참조, 뒤에 나와 있는 B4는 상대 참조를 걸어놓고 그런 다음 엔터를 치고 나머지를 채우기 핸들로 쭉 당겨 내리면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셀 주소가 변경되어 나올 것이라 이거예요. 자, 그럼 당장은 정답이 3번이 되겠고요. 지금 이 상황은 이렇게 적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렇게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다음에 채우기 핸들 이렇게 내리셔도 괜찮은데 지문에는 없으니까 이걸 정답으로 하진 않았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절대 참조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해보았습니다. 상대 참조에 대해서 배워보았고 이 상대 참조는 셀 주소를 이렇게 복사하거나 채우기 핸들 하면 변한다라는 걸 볼 수 있었고요. 또 절대 참조를 배웠었죠. 이 절대 참조는 F4키를 눌러서 달러를 붙인 다음에 채우기 핸들을 이렇게 끌어보면 변하지 않고 한 곳만 본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차이를 보시면 달러가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 달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이러한 달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길래 이렇게 셀 주소가 고정되느냐, 거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달러는 사실 뒤에 있는 문자나 숫자를 고정해요. 그래서 A 앞에 달러가 붙어 있으면 A는 변하지 못하고 또 1 앞에 달러가 붙어 있으면 1은 변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 참조는 달러가 없으니까 얘가 막 자유롭게 변하는 거고요. 이 차이를 생각하시면 이 다음에 배우실 혼합 참조가 매우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혼합 참조는 형태를 보시면 한쪽 방향은 상대 참조고 한쪽 방향은 절대 참조 이렇게 되어 있고 달러의 위치에 따라 행이 고정되는지 열이 고정되는지 이게 되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채우기 핸들을 이용하거나 또는 복사를 할 때 달러 기호 뒤에 있는 문자나 숫자를 고정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자, 21셀에서 는 한 다음에 A1셀을 찍었어요. 그리고 F4, F4를 눌러서 숫자 앞에 달러를 씌웠어요. 그 상태에서 채우기 핸들을 당겨보면 자, 숫자는 변해야 되는 상황에서 변하지 않고 있죠. 그런데 문자는 변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좀 있죠. 이렇게 보니까 숫자 앞에 달러를 씌우니까 1행만 참조하라는 얘기구나. 그러니까 1행은 고정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또 반대로 달러의 위치를 요렇게 붙여봤어요. 그 상태에서 채우기 핸들을 내리고 또 당겨보면 A 앞에 달러가 붙어 있으니까 A를 고정하라는 의미구나. 그러니까 A 열만 보라는 소리구나. 즉 A 열을 열 고정하겠다라는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혼합 참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정도의 내용을 알고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다음 중 아래 시트의 A5셀에 수식 A1 더하기 B2를 입력한 후에 A5셀에 있는 내용을 복사하여 C6셀에 붙여넣기 했을 때 C6셀에 표시되는 결과를 찾아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요약하자면 지금 이 식이 바로 이 자리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이걸 갖다가 컨트롤 C 하고 컨트롤 V를 여기에다 하게 되면 이 값은 얼마가 될까라는 게 문제인데 컨트롤 CV로 하는 것도 괜찮지만 저는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밑으로 한 칸, 옆으로 두 칸 이렇게 끌던가 아니면 옆으로 두 칸, 밑으로 한 칸 이렇게 끌어서 이 칸이 뭐가 나오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상황을 바로 하면 공부가 잘 되지 않을 거니까요. 제가 먼저 이 식에서 앞에 나와 있는 이것부터 먼저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자리에 가서 는 하고 그 다음 A1셀을 찍고 F4 그 다음 엔터 그 다음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밑으로 그 다음에 옆으로 쭉 해보면 어때요? 지금 이 자리는 똑같이 A1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A1은 절대 참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이 A1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기 A1은 무조건 A1이 올 거고요. 그럼 문제는 지금 이 뒤에 나와 있는 얘가 문제죠. 그럼 얘를 구현하기 위해 아까 썼던 건 다시 지워놓도록 할게요. 자, 다시 는 한 다음 B2셀을 찍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F4를 반복적으로 눌러서 문자 앞에 달러를 붙여줄게요.
그런 다음에 엔터를 치고 채우기 핸들을 밑으로 그리고 옆으로 당긴 다음 셀 주소의 변화를 보면 이런 식으로 되겠더라 이거죠. 우리가 B 앞에 달러를 붙여놨기 때문에 B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즉 B열은 계속해서 보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E 앞에는 달러를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E는 3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 밑으로 내려왔을 때 B2는 B3이 되었고, 그리고 원래 옆으로 갔을 땐 C3이 되어야 하는데 B 앞에 달러가 있으니까 C3으로 변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B3, 그리고 그 옆도 B3이 되더라 이거예요. 화면 결과적으로 마지막 자리, 바로 이 자리에는 아까 썼던 우리 A1셀과 절대 참조되어야 되겠죠. 더하기 B3셀의 값이 더해지면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결국 1과 8이 더해져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9가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면 되더라는 거예요. 화면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이번엔 참조의 또 다른 규칙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에서는 파일이 다르더라도 참조를 할 수 있거든요. 제가 미리 합격이라는 파일에 다드림이라는 시트에 A1셀에 이와 같은 자료를 입력해놨습니다. 그리고 다른 파일에서 는 한 다음에 해당 셀의 내용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다른 파일에 있는 내용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파일 이름은 대괄호로 묶여져 있다는 게 확인이 될 거예요. 그리고 시트 이름 뒤에는 느낌표가 있다는 거 확인이 되시죠?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다른 파일의 다른 시트에 있는 특정 셀도 참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일 이름이나 시트 이름에 띄어쓰기나 특수문자 같은 것들이 있으면 그럼 좀 다르게 나와요. 아까 합격이라는 파일에 두 번째 시트에 다 띄고 드림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시트에 있는 A1셀을 클릭하고 엔터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합격 파일에 다드림이라는 시트에 있는 자료를 참조했는데요. 아까랑은 뭐가 다르냐 하면 여기 앞뒤로 작은 따옴표가 붙었죠? 이거 왜 그러느냐? 여기에 공백이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파일 이름이나 시트 이름에 공백이 있으면 작은 따옴표가 이와 같이 붙게 됩니다. 이렇게 다른 파일이나 다른 시트를 참조하는 것을 우리는 3차원 참조라고 합니다. 3차원 참조를 이용해서 시트 이름에 연속성이 있는 경우 그 범위를 또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시트 1번의 A1셀, 시트 2번의 A1셀, 시트 3번의 A1셀의 값을 다 더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sum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시트 1번부터 시트 3번까지의 A1셀을 이와 같이 참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음에 엔터를 치면 각각의 시트에는 제가 1을 3개를 넣어놨죠. 그래서 3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겠죠. 이런 것들도 가능하더라 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엑셀에서 특정 범위와 범위 사이에 띄어쓰기, 공백을 넣게 되면 그 범위 사이에 있는 교점이 선택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첫 번째 범위로 이만큼의 범위를 잡고 두 번째 범위로 요만큼의 범위를 잡았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범위와 두 번째 범위가 겹치는 곳이 바로 여기잖아요. 이 범위를 제가 이 이름 상자에다가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첫 번째 범위에 해당하는 A1부터 C3까지를 이렇게 적고요. 한 칸 띄고 그 다음 두 번째 범위에 해당하는 C1부터 F2까지를 이렇게 넣은 다음에 엔터를 치면 첫 번째 범위와 두 번째 범위 사이의 교점, 바로 이곳이 선택되더라 이거예요. 물론 이것을 sum이라는 함수에다가 이렇게 넣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범위와 띄어쓰기, 두 번째 범위를 하면 두 개가 겹치는 3과 6만 이렇게 더해질 겁니다. 자, 하지만 만약 두 개의 범위가 서로 겹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이렇게 떨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겹치는 곳이 없죠. 이렇게 되면 에러가 생기는데 이때 발생되는 에러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의미인 널이라는 에러가 뜹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확인하고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 다음 중 셀 참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거 3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먼저 볼게요. 수식을 작성하던 중 마우스로 셀을 클릭하면 기본적으로 셀이 절대 참조로 처리됐나요? 아니죠. 상대 참조로 처리됐습니다. 그러니까 는 한 다음에 특정 셀을 찍으면 이게 상대 참조라는 거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다음 2번, 수식에 셀 참조를 입력한 후에 셀 참조에 이름 정의를 한 경우에 참조 에러가 발생하므로 기존의 셀 참조를 정의된 이름으로 수정해야 한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여기에다가 이 셀 더하기 이 셀을 했어요. 그리고 엔터를 치고 이 셀에 이름 정의를 하면
그러면 방금 계산했던 이 A1은 에러가 났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에러 날 리도 없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2번 내용도 틀린 겁니다.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번 셀 참조 앞에 워크시트의 이름과 마침표를 차례대로 넣어서 다른 워크시트에 있는 셀을 참조할 수 있었다? 마침표가 아니죠. 이게 뭐였습니까? 느낌표였죠. 그래서 마침표 말고 여기를 느낌표로 바꿔야겠네요. 그래서 3번도 틀렸네요. 그렇다면 정답은 4번이 되겠는데요. 이 내용 보시면 셀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한 다음에 붙여넣기 옵션에 있는 연결하여 붙여넣기 명령을 해서 셀 참조를 만들 수도 있대요. 그게 가능한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만큼의 내용을 잡고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면 그냥 복사 붙여넣기예요. 여기 수식 입력줄 보이시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여기 붙여넣기 옵션을 눌러서 여기 연결하여 붙여넣기라는 부분을 눌러주게 되면 방금 했던 내용이 딱 결과만 봤을 때 똑같아 보이는데 이 수식 입력줄을 보면 A1셀을 참조하고 있다는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거 그냥 붙여넣기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참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결하여 붙여넣기는 참조로 붙여넣기 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면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계속해서 문제 5번. 다음 중 시트 1의 C5셀, 시트 2의 C5셀, 시트 3의 C5셀의 합을 구하는 수식으로 옳은 것은? 시트 이름 뒤에는 뭐 붙어야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맞아요. 느낌표가 붙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어야 되겠죠. 다른 부분은 뭐가 틀렸는지 보면 1번에 여기 대괄호 왜 들어갑니까? 대괄호는 파일 이름이나 들어가 있어야 하고요. 여기에도 대괄호 왜 들어갑니까? 그쵸?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4번도 대괄호와 작은 따옴표가 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 다 틀렸다 볼 수 있어요. 자, 6번. 다음 중 1학년 일반 파일에 기말고사 시트에서 A5셀을 참조하고자 할 때 표현으로 옳은 것은? 자, 파일 이름 앞뒤로는 대괄호 들어가야 되겠죠? 앞뒤에 대괄호 넣어주고 기말고사라는 시트 이름 뒤에는 느낌표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A5셀이 들어오면 되겠죠. 그럼 그 상황에 가장 부합한 건 정답 3번이 되겠네요. 그런데 3번에 여기 작은 따옴표 왜 있습니까? 1학년 1반에 보시면 여기 띄어쓰기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작은 따옴표가 붙는다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자, 7번. 다음에 입력된 내용을 수식에 입력할 때 참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선 1번과 2번에 나와 있는 이거 먼저 좀 해석을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이름 상자에서 이 내용을 직접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름 상자에 A부터 A까지라고 하고 엔터를 쳐보면 보시다시피 A열이 이렇게 선택됩니다. 그러니까 1번은 이렇게 적으면 A열 전체를 참조한다 라는 의미가 맞는 말이 되겠죠. 그럼 2번의 내용처럼 여기에다가 1부터 3까지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보시다시피 1행에서 3행까지 모든 셀을 참조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2번도 맞는 말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4번 먼저 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다 아시죠? 시트 1에 A1셀부터 A5셀, 그러니까 시트 1번이라는 시트에 A1셀부터 A5셀까지 범위를 참조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4번도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정답은 3번인데요. 뭐가 틀렸는지 보면 사실 참조를 이렇게 하면 중간에 띄어쓰기를 넣으면 A1셀부터 D7셀까지의 범위와 C5부터 E7셀까지의 범위에 교점이 잡혀야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범위와 이 범위를 같이 참조한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번이 틀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8번. 다음 시트에서 A3셀에 수식 이렇게 입력했대요. 그랬을 때 A3셀에 표시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자, 지금 이 sum 한 다음에 이 범위와 이 범위를 넣었는데 그림으로도 보시다시피 겹치는 곳이 없어요. 그럼 에러가 나죠. 어떤 에러가 납니까? 널이라는 에러가 나죠. 이것은 비어있다라는 뜻과 같다고 했습니다. 해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엑셀에서는 다른 셀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참조라고 했었습니다. 그 참조의 형태 중 상대 참조는 달러를 따로 붙이지 않고 이렇게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채우기 핸들 및 복사를 하게 되면 셀 주소가 그에 따라 같이 변한다라고 한 게 바로 상대 참조였고요. 절대 참조는 F4키를 눌러서 문자 앞에 달러, 숫자 앞에 달러를 붙여주는 형태로 작업을 했었어야 했고요. 채우기 핸들 및 복사를 하게 되면 항상 그 셀 주소는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절대 참조였었죠. 혼합 참조는 한쪽은 상대 참조, 한쪽은 절대 참조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고 행의 방향을 고정하고자 한다면 숫자 앞에 달러를,
열의 방향을 고정하고자 한다면 문자 앞에 달러를 씌워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채우기 핸들 및 복사를 하게 되면 달러 기호 뒤에 있는 문자나 숫자를 고정하는 것이 바로 혼합 참조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 엑셀에서는 다른 파일이나 다른 시트를 참조할 수 있는데요. 그때는 파일 이름의 대괄호, 시트 이름 뒤에 느낌표로 구분을 해서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파일 이름이나 시트 이름에 공백이나 특수기호가 있다면 앞뒤로 작은 따옴표를 이렇게 붙여줘야 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다른 파일을 참조하는 것을 3차원 참조라고 했는데요. 시트 이름에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도 3차원 참조가 가능하다고 해서요. 예를 들어 더하기를 나타내는 sum이라는 함수 안에 1번 시트부터 3번 시트까지의 A1셀을 계산하고 싶으면 이와 같은 식으로 집어넣으면 된다고 했고, 이 뜻은 말씀드린 것처럼 시트 1부터 시트 3까지의 A1셀을 더해 주어라 라는 의미가 되었었죠. 셀의 범위와 범위 사이에 공백을 집어넣으면 두 개의 범위에 교점이 선택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많은 소식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합격을 다드리는 균쌤이었습니다.